다른 동기부여 채널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과 앞으로 올라갈 영상 모두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스티브 잡스의 일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잡스는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흥미없던 전공 필수 과목을 듣는 대신 자신이 정말 듣고 싶었던 서체 강의를 따로 신청해 청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서체 강의는 지금 애플의 맥 시리즈의 시초인 매킨토시의 자동 자간 조절 기능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잡스가 그때 서체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아는 아이맥, 맥북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한국에서 잡스가 태어났더라면 야, 취업에 도움도 안 되는 걸 뭐하러 배워? 커말이나 토익이나 공부해 라는 말을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잡스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잡스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매킨토시를 만들었을 때 잡스는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라며 자부심을 뽐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매킨토시는 그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아이맥 맥북이란 이름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잡스는 이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서체 강의 일화를 언급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찍은 점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기에 인생의 본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잡스가 서체 강의를 듣게 된 건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자마자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잡스가 다녔던 리드 칼리지는 학비가 매우 비쌌는데 당시 잡스는 힘들게 양부모님이 모은 돈을 갖다 바치기엔 대학 공부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결심했고 자퇴를 하고 나서 듣고 싶었던 강의만 들을 수 있게 되자 들었던 강의가 바로 서체 강의였던 것이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아마 자퇴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공 공부를 하느라 서체 강의를 들을 여유 따위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잡스가 서체 강의를 듣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서체 강의를 매킨토시를 만드는데 활용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전부 우연히 만들어낸 일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잡스는 자신을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자신을 비관하지 않았고 서체 강의를 듣고 있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환경을 탓하고 지금 자신이 찍은 점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판단하죠. 그리고 그 점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느라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점에 대한 평가는 끊임없이 바뀌고 그 점을 정답으로 만드는 건 언제나 현재의 나라는 본질을 말이죠.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지금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볼 때 전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잡스가 말했듯 지금 내가 찍은 점이 미래에 어떻게 선으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말이죠. 잡스가 서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취업에 도움되는 거나 배울걸 하며 낙담하고 후회했을까요? 잡스는 그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걸었고 그 결과 지금의 애플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특정 사건, 한순간의 점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판단이라는 걸 말이죠. 순간에 찍힌 점이 나중에 어떻게 선으로 연결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지금의 나가 그 점에 대해 판단하려더니 불행해지고 낙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에게 삶은 절대로 운을 선물해주지 않습니다. 과거를 곱씹으며 후회하고 자책하고 낙담하거나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낭비하는 이에게 절대로 운을 선물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대한 판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운을 선물해줍니다. 실패라고 여겨질 법했던 사건들이 바라던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로 어느새 변해 있게 되죠. 똑같은 점을 지나가도 누군가는 그 사건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라 말하고 누군가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못 이룬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끊임없이 점에 대해 판단하며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그 판단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결국 삶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 테니 말이죠. 만약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만의 서체 강의를 듣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멋대로 판단하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기꺼이 코웃음을 날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체 강의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기꺼이 그 강의를 완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서 남의 눈치 안 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박웅영 광고인이 8단어에서 말했듯 모든 삶은 전인 미담입니다. 앞에 사람이 밟아본 적이 없다.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습니다. 만약 정답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만이 찾을 수 있고 여러분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떠한 시간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삶에 대한 믿음으로 눈앞에 그 사람에게, 그 일에,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스의 말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찍힌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 선으로 연결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말이죠.